건강을 위해 매일 빠짐없이 드시는 영양제, 혹시 먹을수록 더 피곤해지진 않으셨나요? 멍이 잘 들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몸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 조합입니다. 60대 이후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함께 먹고 있느냐입니다. 광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사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영양제 조합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정해야 안전한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60대 이후에는 영양제 조합이 더 위험해지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우리 몸에 들어온 성분들을 빠르게 걸러내고 배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함께 먹어도 몸이 알아서 조절해줍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간 기능은 평균적으로 10년마다 약 10%씩 감소합니다.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 정수기 필터가 점점 막혀가는 겁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늘어납니다. 이 약들은 이미 간과 신장을 통해 대사됩니다. 여기에 영양제까지 여러 개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약과 영양제가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나 반대로 효과를 과도하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몸은 점점 무너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이 위험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칼슘, 철분,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 D입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칼슘과 철분은 소장에서 흡수될 때 같은 통로를 사용합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합니다. 그 결과 둘 다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과 빈혈을 동시에 걱정하시면서 칼슘과 철분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정작 필요한 성분이 몸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까지 고용량으로 드시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지만 고용량을 장기간 드시면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고칼슘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슘혈증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과도한 칼슘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60대 이후 이미 약해진 신장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속이 메스껍거나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이유 없이 피곤한 증상이 반복되면 고칼슘혈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슘과 철분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칼슘을 드셨다면 철분은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 D는 하루 1000IU 이상 고용량을 장기간 드시지 마시고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한 후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2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혈액순환 보조제입니다. 혈액순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흔히 함께 드시는 조합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출혈 위험도 높아집니다. 은행잎 추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여기에 홍삼이나 다른 혈액순환 보조제까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집니다. 그 결과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자주 나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약들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양제까지 겹치면 출혈 위험은 배가 됩니다. 실제로 한 70대 남성분은 뇌경색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드시면서 동시에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홍삼을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살짝 부딪혔는데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과 영양제가 겹쳐서 혈액이 너무 묽어진 상태였다고.
평소 같았으면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났을 사고였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혈액순환 영양제를 함께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멍이 자주 들거나 코피가 나거나 잇몸 출혈이 있으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오메가3만 드시거나 의사가 처방한 약만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과 당뇨약, 혈압약입니다. 이 조합은 약 효과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증폭시킬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 방지를 위해 비타민C, 비타민E 같은 항산화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드십니다. 그런데 이런 비타민들이 당뇨약이나 혈압약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당뇨약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혈당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혈당은 높은데 측정값은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뇨 조절이 잘 되는 줄 알고 방심하다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E는 일부 당뇨약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혈압약과의 조합도 위험합니다.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종합 비타민을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종합 비타민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약도 칼륨을 보존하고 영양제에서도 칼륨이 들어오면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이를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데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성분은 혈압약을 드시면서 건강을 위해 종합 비타민을 함께 드셨습니다. 얼마 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고칼륨혈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종합 비타민을 끊으라고 하셨고 끊은 후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영양제 때문에 심장이 위험해질 뻔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어지럽고 속이 불편한 건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몸은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미 이런 조합으로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끊지 말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드시던 영양제를 갑자기 끊으면 몸이 적응하느라 일시적으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나 오메가3처럼 몸에 저장되는 성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드시는 모든 약과 영양제 목록을 적으십시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뿐 아니라 약국에서 사신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전부 다 적으셔야 합니다. 그 목록을 들고 병원에 가십시오. 내과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이 조합이 안전한지 확인받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의사에게 말씀 안 드립니다.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도 우리 몸에서는 화학 성분입니다. 약과 똑같이 작용합니다. 반드시 의사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어떤 것을 먼저 줄일지, 어떤 것을 계속 드셔도 되는지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최소화 원칙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겁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안전하게 먹을 때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실용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영양제보다 단일 성분을 선택하십시오. 복합영양제는 편하긴 하지만 필요 없는 성분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 성분의 양도 모호합니다. 차라리 혈액 검사를 해서 정말 부족한 게 뭔지 확인하시고 그것만 단일 제품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D만,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만 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60대 이후에는 고용량보다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광고에서는 고함량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많이 먹는다고 더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간과 신장만 힘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하루 1000IU, 오메가3는 하루 10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최소화하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을 드신다면 영양제는 정말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드시십시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우선입니다. 영양제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본말이 전도되는 겁니다. 네 번째, 식사로 해결할 수 있으면 식사로 하십시오. 칼슘은 우유나 멸치로,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으로, 비타민은 과일과 채소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으면 과잉 섭취 위험이 없고 흡수도 자연스럽습니다. 영양제는 정말 식사로 안 되는 경우에만 보충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칼슘과 철분은 간격을 두고 오메가3와 은행잎은 약과 겹치지 않게 항산화 비타민은 고용량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약을 드신다면 영양제는 최소화하십시오. 건강은 정보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광고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기준을 아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지금 드시는 영양제가 걱정되신다면 목록을 적어서 병원에 가보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영양제는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덜 먹어도 안전해지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영양제 안전 체크리스트를 남겨두겠습니다. 병원 방문 전에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